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4차로에서 8차로로 2033년엔 정체 해소될까? 사업 개요. 현재 4차로인 평택 시흥고속도로를 6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연장 42.6km 구간 중 36.4km가 대상입니다.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하반기 착공, 203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가 2024년 11월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서평택 JCT 남한산 IC 구간의 정체 해소와 물류 흐름 개선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수도권 서남부의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만큼 이번 확장이 실제 교통체증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9층 재건축도 못한다고? ICAO 고도 제한에 목동이 멈췄다. 문제의 발단. ICAO가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고도 제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서울 서남권, 특히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사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우려. 기존에는 최고 49층까지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재건축 계획이 새 고도 제한 기준에 따라 45에서 49m 이하로 크게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수익성 저하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및 업계 반응. 서울시와 재건축 추진단체는 아직 시행 전이며 고도 기준이 강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적용될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에서 13km 내 지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울의 주요 재건축 예정지들을 포함해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세 꺾였나? 대출 조이자 서울 아파트값 주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6% 상승해 전주 0.19%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4주 연속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 정부는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장의 거래 위축과 계약 취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7월 1일에서 22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36건으로 전달 같은 기간 7510건보다 78.2% 급감했습니다. 지역별 변화. 강남 3구 및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예, 성동구 0.45%, 0.37%, 용산구 0.26%, 0.24%, 마포구 0.24%, 0.21% 등.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경기권 지역, 예, 성남 분당구, 과천시 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제어하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세 사기 막으려면 집주인도 보증 가입 의무 되나? 제한 배경. 전세 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보증 가입 없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보증 한도 축소 주장. 현재 전세보증의 담보인정 비율 LTV은 90% 수준인데 이를 6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세값 과열 및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주요 발언 및 논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 앞 경실련은 보증 가입을 집주인의 계약 전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며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를 정부가 책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전세금도 1억이면 정부가 이를 떠맡아야 하냐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면 HUG 전세보증 담보인정 비율은 2013년 70%에서 2023년 90%로 상승했으며 이 수치가 다시 낮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출 막히자 서울 집값 주춤. 그런데 한강변 재건축은 왜 신고가? 서울 전반은 거래 감소, 집값 상승 둔화.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6월 말부터 7월 3주차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동기 대비 68% 급감. 매매 가격 상승률도 평균 0.26%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한강벨트 지역도 상승폭이 둔화됨. 반면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신고가. 성동구 옥수동 옥수투인 75평방미터 16억 5천만 원, 한남하이츠 27억 원 등 재건축 단지는 연일 신고가 기록 중입니다. 규제와 무관하게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향후 개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장 양극화 심화. 대출이 막히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반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층은 재건축, 고급 아파트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우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짚고 있으며 정부의 정교한 규제와 공급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8.5년 걸리던 재건축, 13년으로 단축된다. 오세훈표, 속도전, 시작. 재건축 사업 기간 5년 단축. 현재 평균 18.5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13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구역 지정 착공까지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단계별 처리기한 도입.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만 2.5년,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6년, 사업 시행 이주 및 입주까지 8.5년 걸렸습니다. 이를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3년으로 줄이고 각 단계의 기한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공공성 강화와 조기 착공 병행. 사업 지연 원인 중 하나였던 공공성 심사를 초기부터 반영하고 행정 절차도 동시 병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선착공, 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의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직접 속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50여 곳 정비사업 후보지를 조기 착공 대상지로 선정해 구체적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서울시가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시간 전략을 보여주는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m 스카이브리지, 강남 재건축 새 트렌드 될까? 인허가 장벽의 제동. 스카이브리지를 둘러싼 설계 경쟁. 강남 개포 5성 7차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서로 다른 방식의 스카이브리지를 제안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자연 요소와 조화를 강조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대우건설은 90m 높이의 대형 스카이브리지를 제안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설계, 왜 논란인가? 최근 고급화, 차별화를 노리는 재건축 단지에서 스카이브리지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인허가 기준 100% 충족이 어렵고 특히 학교 일조권,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사실상 허가가 까다롭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조합의 선택과 현실적 고민. 스카이브리지는 고급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 인허가 가능성과 비용, 규제 리스크를 감안할 때 조합이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존 고급화 설계의 커뮤니티 중심 설계를 더한 스카이 커뮤니티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서 설계 트렌드와 인허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급화 경쟁은 계속되지만 실현 가능한 방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왜? 강남, 용산 땅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땅값 상승률. 2024년 상반기 1에서 6월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은 1.05%였으나 서울 강남구는 2.81%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용산구 2.61%, 경기 용인시 처인구 2.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토지거래량은 감소세.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약 90만 7천 필지로 전년 하반기보다 4.2% 감소했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일부 지역의 지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수도권 지가 상승률은 1.4%로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감소 지역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0.34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해석 및 배경. 전문가들은 여전히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 강남, 용산 등 과교통, 산업 호재가 있는 지역, 용인 등은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지가 상승률이 정체된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전국적인 거래 위축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투자와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